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저희 다음 주에 그 5조 다 발표할 겁니다. 중간 집계 삼아. 예. 저희가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하면은 그 다음 주에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갖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안 되고를 되고로 저희도 되고 됩니다로 바꾸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채팅방에 보면은 인풋 사운딩이란 파일 있죠?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첫째 줄에 제가 어떤 숫자를 넣어놨을지도 몰라요. 1인가 그런 숫자를 넣어놨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는 무시하시고 그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시면은 그 사운딩, 테스팅용 사운딩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단 5조가 전부 다, 그걸 일단은 그게 잘 돌아가는지가 기본적으로 테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어떤 케이스를 잘 해주셔야, 이렇게 흥미로운 세팅을 해주셔서 하시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무리일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발표 때 하는 걸로 합시다. 각 조별로, 무언가 이렇게 재미있는, 사이언티픽하게 흥미 있을 만한 실험 세팅은 우리가 마지막 조별 발표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다음 주에 발표할 때는 현재 제가 보내드린 사운딩이 그걸로 잘 돌아가는지의 여부만 체크해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다음 주는 이렇게 중간 점검의 의미를 두고, 그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했던 대로 맨 첫째 줄은 만약에 숫자 하나만 1이라고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숫자 만약에 1이라고 써 있는 게 있으면 그건 그냥 지우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건 제가 사운딩 타입이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지정해 주려고 그렇게 정해놨던 거고, 그거는 무시하시고, 그 데이터가 처음에 있는 게 이제 1000으로 시작하면은 1000으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아마, 그 줄부터 이제 진짜 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게 첫 줄은 그게 프레셔고, 템퍼러처고, 그 다음에 큐브이고, 그 다음부터는 G고, 그러니까 고도별 세타, 그 다음에 큐브이. 그렇게 아마 제가 세팅을 해놨을 겁니다. 큐브이는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아마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운딩이 잘 돌아가는지의 여부를 테스팅해서, 우리 지금까지 지난주에 제가 적어놨던 거 있었죠? 이러한 게 현재 잘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게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팅 해주셔서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지난주 수업 끝나고 얘기하지라고 했는데, 깜빡이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학과 조교님 통해서 아마 공지가 갔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조별 발표가 없고요. 조별 발표가 없다 보니까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9시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라고. 평소에 10시 가까이 끝나던 게 우리 앞에 1시간 동안 발표 안 하니까 9시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운이 좋으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발표해야 될 것들 중에, 다음 주에 할 것 중에서 이렇게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나요? 다음 주 발표에 대해서? 맞아. 그거 빼먹었다. 인풋 사운딩은 그냥 사운딩이고, 그 업드래프트는 상승 속도는 20분 동안 0.5m/s. 20분 동안 0.5m/s. 그 다음에 20분 후에는 턴오프로 해주시면 됩니다. 20분 동안은 0.5m/s. 그 다음에 20분 후에는 턴오프. 그 다음에 컬럼 하이트는 알아서 잡으시면 됩니다. 현재 사운딩이 1.6km까지 아마 돼 있을 거고요. 20분 동안 0.5m/s니까 생각하면은 20분이니까 1200초일 거고 0.5면은 600m겠죠. 그러니까 처음 바텀에서 시작한 파3 올라가면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갈 때가 600m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고도까지만, 그 고도를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개 그러고 보니까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게 있네. 사운딩은 됐고, 그 다음에 prescribed updraft는 0.5m/s for
20 minute, 예, 그 다음에 0 after, 그 다음에 initial NC는 50 per microgram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QC를 너무 크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처음에 이니셜리 한 2마이크론 정도쯤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고, 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얼마냐면, 이거는 10의 3승 곱하기 대충 파이 3이라고 치고, 4 곱하기 r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 예, 이게 단위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예, 이렇게 될 거고, 킬로그램이 될 거고, 그러면 대충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킬로그램이 되고, 넘버가 50 곱하기 10의 6승 퍼 킬로그램이니까 곱하면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하면 되겠네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네, 요 정도로 주면 될 것 같네요. 이니셜 NC하고 QC는 이렇게 주는데, 이니셜 DSD는, 예, 조별로 약간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예, DSD는, 그러니까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든, 예, 혹은 뭐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든, 예, 자유입니다. 요 이니셜 NC하고 QC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로그 노멀하고 감마를 할 때 그 파라미터가 약간의 자유도가 있죠. 예를 들면 감마 같은 경우에는, 예, 람다를 어떻게 그 쉐입 파라미터 람다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자유도가 있을 것이고, 로그 노멀 같은 경우에는 R0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각자 조별로 적당히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그건 아마 그렇게 덜 센서티브 할 거고요. 예, 적당한 값을 주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NC하고 QC 요 정도로 맞추는 정도면은 아마 잘 될 겁니다. 참고로 이게 평균이 R0가 대충, 지금 대충 계산한 것을 보면 아까 대충 보니까 2마이크론 정도쯤으로 대강 계산한 거였으니까 R0가 그렇게 크면 안 되겠죠? R0도 여기서 2마이크론보다 아마 조금 작아야 될 겁니다. 예, 그런 것 정도는 이제 계산하셔야 될 거고, 예, 감마 디스트리뷰션 람다는 그 쉐입 파라미터는 적당하게. 뭐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뭐 적당히 브로드하게도 줘보고 줄여도 줘보고 해가지고, 예,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하고선, 예, 요런 조건에서 적분을 시행하면 됩니다. 적분은 아마도 요 업드리프트를 제로로 끄면은, 예, 그다음부터는 되게 재미없는 순간이 될 거예요. 예,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아마 실험을 해보면 알 거예요. 예, 업드리프트가 제로가 되는 순간은, 제로가 되면은, 뭐, 길어야 뭐, 한 수분? 2, 3분 안에 모든 마이크로 피직스 과정이 다 끝날 겁니다. 예. 그래갖고, 아마 초기 20분 정도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적분 시간은 그 정도면 될 거고요. 뭐, 이거를 발표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무언가 좀, 예,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그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타임 스텝 크기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봐서, 예, 뭐 적당한 타임 스텝을 찾아내려고 해봤다. 예, 매우 환영입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각 조별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발표는 지금까지 현재 조별로 만든 모델이, 예,
레퍼런스 케이스라고 부를 만한 지금 제가 드린 케이스에서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해보자가 다음 주 발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 세팅 가지고 한번 해보는 정도입니다. 여기 안에서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으면 그거는 이제 각 조별 자유. 질문? 요 정도만 있으면 할 만한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소한 미니멈으로 들어가야 될 게 세타하고 QV하고 그 다음에 각 빈의 넘버 컨센트레이션 얘네의 어드벡션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덴세이션 혹은 이베포레이션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한 템퍼러처와 모이스처의 변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디멘테이션은 일단은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세디멘테이션은 옵션으로 줍시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세디멘테이션은 옵션. 세디멘테이션이 뭔지 알죠? 드랍이 터미널 벨로시티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 그거는 옵션. 왜냐하면 이게 아마 대부분 클라우드 드랍릿일 거기 때문에 사실 세디멘테이션을 주나 안 주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겁니다. 이니셜 DSD 얘는 이니셜 요 NC와 QC와 관련돼서 이니셜 QC와 NC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되는데 로어 바운더리에서 그러니까 이니셜 맨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있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G를 여러 개 막 자른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칸에만 요렇게 있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부터는 그때 거기에는 초기 조건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QC하고 NC가 맨 최하층에만 있는 거예요. 최하층에만 있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const at first layer로 줍시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층에서는 계속 이 값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니셜 DSD를 주겠죠? NC하고 QC가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로그노멀이든 감마든 아마 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드벡션 사실 요 어드벡션에 의해서 올라가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맨 밑에 층의 값이 없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맨 밑에 층의 값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 밑에 층에서는 어드벡션 되고 나서도 계속 맨 처음에 주었던 그 값이 유지가 되도록. 일종의, 이렇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비슷해요. 이렇게 최하층에서 계속 뭐가 공급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아이디얼하게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최하층에서 계속 뭐가 공급돼가지고, 에어로졸이 됐든 뭐가 됐든 드랍이 됐든 뭐가 아무튼 계속 공급이 돼서 최하층은 계속 요게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드벡션이 돼도. 그래서 20분 동안 적분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맨 밑에 있었던 파3 제일 꼭대기까지 아마 올라가는데 600m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600m 정도 되는 고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20분 동안 600m. 그 공간이죠. 그러니까 GT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T고 여기가 G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00m,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20분. 요 공간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면 실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사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운딩도 바운더리 컨디션은 맨 서페이스 레이어, 거의 서페이스 값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사운딩은 그 첫 번째 레벨 값이 서페이스랑 퍼스트 레이어는 다른 거 아시죠? 서페이스는 퍼스트 레이어의 바닥면이고 지금 우리는 파이나이트 볼륨을 쓰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레이어 값이라고 하면 그 첫 번째 그 레이어의 평균 값이니까 바닥면 값이랑은 다릅니다. 그 바닥면 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바닥면의 값이 항상 일정하도록 예, 그렇게 그 환경 요 변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아주시면 되고, 아마 했지만 그 탑 바운더리 컨디션은 모델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델 여러분들 했지만 그 탑을 좀 충분히 높게 잡아주면 아마 뭐 대충 잡아도 아마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는 그것도 좀 잘 신경을 써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잘 신경 써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모델을 런 하는데 좀 중요한 결과들, 그러니까 중요한 조건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일단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알면 돌아갈까요? 모델이? 좀 째려볼까요? 돌아갈래나? 돌아갈 것 같은데? 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존 그냥 혹시나 우리존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지난번까지 이야기했던 수업에 나왔던 그 모든 코드가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조 있나요? 모든 수정 사항을 마쳤고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만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조 있나요? 조장분들 네 아니오로 아직 아니고, 아직 수정 중에 있고, 아직 아니고, 아직 아니고, 형규! 저희도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다 될 만한 상황일 것 같으신가요? 일주일 안에? 뭐 도저히 일주일 동안 밤새도 이거는 무리입니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뭐 적당히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뭐 해봐야 알겠지. 해봐야 이게 지금 또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가지고 일단 요런 지금 세팅을 가지고 모델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뭐 아마 적당히 해보면, 그러니까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답을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라 라고 하는 거는 좀 별로 항상 재미없는 작업이라서 그런데 대충 아마 그리면, 근데 우리는 대충은 아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DSD를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샤프하게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되게 작은 쪽에 있을 거고, 그게 점점 이렇게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 전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QC를 그린다면은 뭐 점점 당연히 증가할 거고, 그때 계속 바운더리에서는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계속 바운더리에서 공급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운더리에서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냥 그리면은 되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리면 그냥 QC도,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운더리에서 공급되는 양 자체가 되게 많으니까 각 레벨별로 이렇게 잘라서 무언가 그려본다든지 그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현재 지금 상황만 준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그 각 조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레퍼런스 페이퍼를 알려드리면 도움이 좀 되실까요? 바닥면의 상승 속도도 0.5m로, W는 어차피 모든 저기에서 컨스턴트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바운더리에서 뭐 이렇게 W는 제로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플럭스 계산하는데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쵸. 그 서페이스 플럭스가 다를 수 있죠. 그죠? W에 대해서 서페이스 플럭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0.5면 될 것 같네요. 바닥면에서도 W가, 그러니까 0.5가 서페이스에서도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는 건데 서페이스에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서페이스에서 W를 알면은 그 여러분들 저기 뭐야, 예, 그 바닥면에서 올라오는 히트 플럭스와 모이스처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예, W가 0.5m/s라고 치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페이퍼가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곧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예. 모리슨 에달, 이게 2018 제스 리 에달 2019 제스, 이 두 개가 아마 레퍼런스 페이퍼로, 예, 레퍼런스 페이퍼일 겁니다. ppm을 계산하면 바운더리의 디지값이 필요한데 바운더리의 바닥면부터 g가 0으로 시작하는 게 맞나요? 네! 예. 당연히 서페이스에서의 g는 제로로 두시면 됩니다. 뭐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은 ppm 계산할 때 dg가 필요한 거지 g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dg는 그리고 모든 레벨에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근데 제가 드린 사운딩에서는 바닥면이 g가 제로라고 가정하고 준 값입니다. 예,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g가 20, 40, 60, 뭐 20m 간격으로 아마 줬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모델의 dg가 20m여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제가 예, 이니셜 사운딩을 20m 간격으로 준 거지, 예, 그게 여러분 모델의 dg가 20m여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뭐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렇게만 적어주면은 논문 찾기가 조금 쉽진 않죠. 뭐 수많은 모리슨과 수많은 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기 뭐야, 그 DOI 링크를 제가 쉬는 시간에 그룹 채팅창에다가, 예, 보내드리지요. 이 정도 알면은 될 것 같은데? 예, 레퍼런스 페이퍼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고, 예, 비슷한 실험 세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예, 뭘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예, 그러니까 굳이 꼭 요 페이퍼들이 아니어도, 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논문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D 아이디얼라이즈드 컬럼 모델에서, 예, 뭐 이렇게 클라우드 마이크로피직스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테스트할 때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지, 예, 무슨 그림을 그리면은, 예, 좀 이렇게 미닝풀한 그림이 나오는지, 예,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운더리에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 그냥 다 합쳐버려서 뭔가 플롯을 해버리면은, 예, 그냥 되게 재미없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니셜 여기다가 계속 더해주는 값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그냥 다 그리면 별로 의미가 없고, 예, 뭐 각 레벨로 각 레이어에 대한 뭐 타임 시리즈를 그린다든지, 예, 뭐 그런 식의 약간 의미 있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됐나요? 된 거죠? 자,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섯 조 전부 발표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예, 수업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충돌 방정식, 예, 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죠. 지난주에 충돌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썩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어서, 예, 개운한 뒷맛을 위해서. 자,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예, 큰 드랍이 있고, 얘가 이렇게 쭉, 예, 휩쓸고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작은 드랍들을 이렇게 포집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짠짠짠짠짠 짠짠짠짠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쯤이 걸리겠죠, 그죠? 자, 그래갖고 얘가 단위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가는 볼륨이 얼마냐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파이의 r 플러스 r의 제곱이 단면일 거고, 그 다음에
예, 한 놈이 정지해 있고, 예, 요놈 작은 놈들이 정지해 있고, 얘가 이렇게 휩쓸고 내려가는, 예, 그런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vt의 r 마이너스, 예, vt의 r. 절대값은 사실 안 해도 되죠. 왜냐면 r이 크니까 무조건 얘가 더 빠르니까 절대값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 뭐, 라지 r이 스몰 r보다 반드시 커라고 하면 절대값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을 거고, 근데 라지 r과 스몰 r이 어떤 값이라도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예, 절대값을 붙이면 세이프 하겠죠. 예, 요게 이제 볼륨이 됩니다. 요게 단위 시간당 휩쓸고 지나가는 볼륨이 될 것이고요. 얘를 우리가, 예, 커널 K라고 표시합니다. 예, 이게 그리고 R과 R의 함수니까 R 요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드랍이 주어지면, 두 개의 드랍 사이즈가 주어지면은, 예, 계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요게 볼륨일 거고, 그 다음에 곧 휩쓸고 내려가는 볼륨 안에 얘가 실제로 몇 개 있는가, 작은 드랍이 몇 개 있는가, 예, 를 카운팅 하면은, 곱하면은, 예, 실제로 거기서 몇 번 충돌이 일어나는가 라고 해서, R 써주신 쪽이 조명 때문에, 이쪽이 조명이 있구나. 이걸 끄면 어떻게 되지? 별로 개선의 효과가 없군요. 그러면 좀 밑에다 씁시다. 여기가 문제구나. 여기 안 쓰는 걸로. 예, 대충 요 정도 공간을 안 쓰는 걸로. 예, 자, 다시 파이의 r 플러스 r의 제곱, 예, 뭐 절대값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터미널 벨로시티의 차이 vt의 r 이렇게 될 것이고, 요 정도면 보이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넘버가 n의 r이 될 것이고, 그죠? 예, 스몰 드랍이 r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충돌 횟수가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다시 한번 요게 k의 r, r이라고 그랬었고, 요게 충돌 횟수가 되고, 그러면 요만큼이 이제 충돌 횟수가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작은 드랍의 매스를 곱하죠. 로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곱할 거고, 예, 요만큼이 요 큰 물방울 하나가 단위 시간 동안 충돌에 의해서 얻는 질량의 양이겠죠. 그죠? 일종의 게인이죠, 게인. 예, 단위 시간 동안 충돌에 의해서 얘가 질량을 얼마나 얻을 것인가? 이만큼 얻을 겁니다. 부피, 그 안에 있는 물방울의 개수, 예, 그 단위 부피당 물방울의 개수를 곱하면은 그 부피 안에 있던 물방울의 개수가 나올 거고, 작은 물방울의 개수, 그 다음에 작은 물방울 하나당 질량 곱하면은, 예, 그 부피 안에 충돌에 의해서 얻는 전체 질량이 나오는 거죠. 이게 dm 오버 dt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r인,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그리고, 예, 물방울이 종류가 되게 많을 테니까 매우 작은 것부터 어쨌든 자기 자신까지보다 작은 거는 다 충돌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 그죠? 자기보다 작은 것들은 다 휩쓸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d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예, continuous collection equation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예, 뭐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게 수식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예, 설명이 별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자, 괜찮은 설명을 찾아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숫자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요 nr이,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스몰 드랍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뭐 대충 세제곱 센티미터당 1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예, 요거는 단위가 이렇게 쓰면 되죠. 세제곱 센티미터당 1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휩쓸고 지나간 부피가, 예, 이 숫자 좀 늘리자. 20이면 좋겠어. 20. 휩쓸고 지나간 부피가 매우 작아서 0.01
예,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정도쯤이라고 합시다. 예, 이거 단위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가는 부피니까 이게 뭐야, 길이 제곱, 그 다음에 길이 나누기 시간이니까 길이 세제곱 나누기 시간이겠죠? 요 물리량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가는 부피입니다. 예, 부피가 0.01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쯤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얘를 실제로 모델에서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요 반지름이 라지 R인 드랍 하나, 요건 드랍 하나에 대한 식이 맞죠? 예, 라지 R이 있고 요 식 자체는 드랍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지름이 라지 R인 드랍 하나가 휩쓸고 지나가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스몰 R에 대해서 스몰 R인 드랍과 서로 페어가 됐을 때 휩쓸고 지나가는 공간이고, 그 안에 지금 단위 부피당 이만큼 있으니까 실제로 곱하면은 0.2개만큼 아마 충돌을 하겠죠. 그죠? 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드랍은, 큰 드랍은 5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세제곱 센티미터당 5개 정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칩시다. 예, 숫자를 뭔가 좀 계산을 예쁘게 만들려고 뭐 대충 보면 알겠지만 5, 20 곱하고 0.01 곱하면 이제 딱 1 나오는 뭔가 숫자를 만든 겁니다. 예, 뭐 아무튼 근데 뭐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딱 그 숫자에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고, 계산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생각해봅시다. 모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 빈 모델이든 좋든, 빈 모델도 좋고 벌크 모델도 좋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반지름이 라지 R인 드랍 하나가 요만큼 요만큼 실제로 충돌을 할 겁니다. 요만큼이 볼륨이고, 그래서 볼륨 곱하기 수 농도만큼 곱한 것만큼 실제로 충돌을 할 겁니다.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양만큼이 말하자면 여기까지 곱한 게, 요만큼 곱한 게 요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충돌 횟수가 될 겁니다. 그죠? 단위 시간 동안 0.01 세제곱 센티미터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세제곱 센티미터당 20개가 있어. 그러면은 0.2회 충돌하는 거죠. 그죠?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제곱 센티미터당 20개가 있어. 근데 0.01 세제곱 센티미터를 휩쓸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면은 0.20이니까 0.2개 충돌한다는 소리죠. 그죠? 0.2개 충돌한다는 소리입니다. 요 매스는 뭐 그냥 대충 값 아무거나 줘도 돼요. 뭐 그냥 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요 매스는 그냥 1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요 반지름이 라지 R인 드랍 하나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질량을 얻으냐면은 0.2만큼의 질량을 얻죠. 0.2는 충돌하는데 걔 스몰 드랍 하나가 질량이 1이니까. 그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걔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으니까 그 라지 R인 드랍이 5개가 있는데 각각이 전부 다 0.2번 충돌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토탈 라지 R과 스몰 R 드랍 페어에서 실제로 충돌 횟수는 실제로는 뭐 한계가 일어나겠지만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뭐 매스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0이었다고 칩시다. 라지 R인 드랍의 이니셜 매스가 10이었어요. 그러면은 0.2번인데 충돌 횟수가 0.2번인데 얘 매스가 1이에요. 그러면은 이 10짜리가 어떻게 매스를 얻으냐면은 요 식에 의해서 뭐 dt 여기다 곱했다고 칩시다. 뭐 1이라고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10이 10.2가 되겠죠. 그죠? 요 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일단 잘 째려보세요. 이해를 하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요 라지 R인 드랍이 지금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성장할 건가? 단위 시간 그냥 1이라고 dt가 헷갈리면 여기다 그냥 dt 곱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얘 지워버리면 됩니다. 어쨌든 0.01 세제곱 센티미터만큼 휩쓸고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스몰 r이
세제곱센티미터당 20개 있어요. 그럼 요 식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초당 0.2번 충돌하는구나가 되겠죠. 1초라고 칩시다. 그래서 0.2번 충돌했다고 칩시다. 0.2번 충돌해요. 그런데 걔 스몰 드랍은 매스가 1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0.2번 충돌했고 매스가 1이니까 그러니까 0.2만큼 얻겠죠, 질량을. 근데 얘가 초기에 질량이 10이었으면은 그럼 10.2가 되겠죠. 요런 똑같은 드랍이 세제곱센티미터당 5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모두가 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5개 모두가 이런 과정을 겪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 라지 R인 드랍의 총 매스가 50이었는데 그게 51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리고 넘버 컨센트레이션은 변하지 않겠죠? 여전히 5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5개짜리가 50이었었는데 요게 n이고 요게 m이었는데 5개짜리가 51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 매스가 10.2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한 거죠. 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 상황이? 오케이? 요 상황은 지금 모두가 어그리 된 건가요? 그러면 동의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게 이런 리얼리티에서 단위 시간 동안 이게 지금 DT가 계속 단위 시간 동안이라는 말을 붙여서 좀 귀찮은데 여기다 그냥 곱하기 DT 해버리고 여기다가 per second를 빼버립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산한 시간 간격 동안 0.01 세제곱센티미터만큼 휩쓸고 지나갔다고 쳐요. 근데 얘는 세제곱센티미터당 20개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충돌 횟수가 0.2번인데 도대체 충돌을 0.2번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충돌을 0.2번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큰 드랍 하나가 충돌을 0.2번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요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식에서는 어쨌든 충돌이 0.2번 일어났고, 이 식에 의해서 0.2번 일어났고, 작은 드랍의 매스 하나가 1이니까, 매스 게인이 0.2가 되어서, 10.2가 됐고, 그게 모두, 세제곱센티미터당 5개가 있었으니까, 그 5개 모두가 똑같이 그런 일을 겪어서 5개가 51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도대체 충돌 횟수가 0.2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문제의 시작이에요. 충돌 횟수가 0.2라는 게 물리적으로 무슨 얘는 이미 단위 시간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뭐 단위 시간당 0.2번도 아닙니다. 단위 시간당 0.2번이라고 했으면은 단위 시간을 길게 늘려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여기는 그냥 지금 어떤 우리가 모델에서 시간을 계산한 거예요. 모델 타임 스텝 동안 계산을 한 거죠. 근데 0.2번 충돌했대.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0.2번 충돌했다는 말이. 5개의 드랍이 0.2번 충돌해? 라는 소리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 큰 드랍이 여기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5개 있고 그래서 얘 다 각각이 떨어질 거예요. 다 각각이 떨어질 건데 요이 준비 땅 해가지고 스톱워치를 눌렀어. 스톱워치를 눌렀다가 스톱워치를 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충돌 횟수가 0.2번이야. 5개 모두 다. 이렇단 소리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5놈 중에 한 놈이 충돌했다는 소리죠. 그죠? 충돌 횟수가 0.2번이라는 게 자연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죠? 자연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실제로는 5놈 중에 한 놈이 충돌을 한 거지 모두가 0.2번 충돌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요식이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모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은 뭐 다섯 놈 중에 그럼 다섯 놈 중에 한 놈이 충돌하고 나머지는 충돌을 안 했어. 그러면 어쨌든 토탈 넘버는 5개고 그럼 토탈 매수는 51이네? 문제가 없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죠?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답을 이렇게 내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 문제가 없죠? 예. 5개짜리가 처음에 50이었었는데 어쨌든 이 중에 한 놈이 충돌을 했어. 그래서 질량이 51이 됐어. 예, 5개가 합쳐서 질량이 50인데 5개가 51이 됐어. 아무 문제가 없죠. 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를 모델링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면 이건 결국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10.2g per 개수가 저희 단위 안 썼으니까 예, 질량 여기 어쨌든 질량을 나타내는 예,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개당 평균 10.2의 질량을 갖게 되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죠? 예, 이거 말고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지죠. 예. 0.2, 충돌 횟수가 0.2든 뭐든 해가지고 얘가 여기서 요까지 답이 나온 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데 얘가 모델링 센스에서 모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요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문제를 이렇게 풀면 5개가 질량이 50이었다 51이 됐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하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이거는 지금 모델 관점에서는 모두가 10.2의 매스를 가진 게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한 놈이 11이고, 이건 10.2가 모두가 동일하게 되는 거냐?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놈이 11이고, 나머지 4개는, 예, 여전히 10인 게,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충돌이 0.2번 일어난다는 소리는 5개당 한 놈이 충돌했다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주에 질문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되게 많았는데 이두일 학생, 유승호 학생, 뭐 기타 등등등 예, 의문을 가지시던 분들 사실 예, 질문을 했던 게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지난주에 설명이 제 생각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설명을 듣고 예, 그게 질문이 안 됐으면 또 뭔가 이상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예, 지금 요건 요렇게 하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소영 학생 좋고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로? 내가 너무 이해를 강요하는 건 아니죠? 안 됐는데도 돼야 돼!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아무나 하나 물어볼까? 윤지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끄덕끄덕 예, 좋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식을 풀었을 때 요렇게까지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요게 요렇게 해석되는 관점에서 해석되는 포인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안으로 어떤 식을 썼냐면 좀 다른 식을 썼었죠. 그래서 이게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거는 컨티뉴어스 컬렉션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연속 충돌 방정식이라고 해서 좀 아까 열심히 쓴 게 컨티뉴어스 컬렉션 이퀘이션인데 지난 시간 노트를 보시면은 뭐라고 또 다른 게 써 있냐면은 넘버 매스 m인 것의 매스가 앞에 2분의 1은 그냥 정황상 빼도 됩니다. 인테그랄 뭐 넣지 뭐 0부터 m까지 n의 m 프라임 그 다음에 k의 m 프라임 컴마 m 마이너스 m 프라임 그 다음에 n의 m 마이너스 m 프라임 dm 프라임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블라블라 쓴 거는 뭐 이거는 없어지는 충돌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요 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 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되고 요 k는 여기서 요 k는 아까 썼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파이의
r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vt의 r 마이너스 vt의 r 예, 곱하기 이거는 뭐야 지난 시간에는 뭐 이피션시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었죠. 여기 사실은 이피션시 여기다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게 있죠. 예, 컬렉션 이피션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예, 사실은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 물리적인 의미만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일단 빼주는 거, 얘는 일단 예, 생각을 안 해줬던 거고, 예, 여기서 요 커널이 예,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개의 질량이 주었을 때 커널을 계산하는 소리니까 결국 질량을 예, 반지름으로 바꾸면은 예, 이거 되는 거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죠? 예, 두 개의 질량이 지었을 때 결국 여기서 K 커널이라고 붙은 게 그 볼륨을 구하란 예, 볼륨이란 뜻입니다. 요 커널이 사실은 가리키는 게 볼륨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사이에 얘기했던 그거랑 같은 거니까 우리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거고. 자, 이 식에서는 실제로 아까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해봅시다. 실제로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건가 해봅시다. 얘가 아까 0.0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었고 얘가 편의상 얘가 작은 거라고 칩시다. 20 예, 아이고 퍼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가 5개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여기 설려야지. 예, 이렇게도 하고 합시다. 자, 그러면 2분의 1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사실 생각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0부터 m까지 하는데 더블 카운팅이 되니까 앞에 2분의 1을 붙여준 거니까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여기 나누기 2, 요렇게 나누기 2 하면은 더블 카운팅이 안 돼가지고 2분의 1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0부터 m까지 그러니까 질량 10을 만드는데 1하고 9를 충돌하게 하나 9랑 1이랑 충돌하는 거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튼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거 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 예, 그 다음에 퍼 세제곱 센티미터죠. 예,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제곱 센티미터 하나 약분될 거고 이게 100이고 곱하기 0.01이니까 1일 겁니다. 그죠? 세제곱 센티미터당 하나가 되죠. 예, 그만큼 얘의 넘버가 늘어나는 거죠. 뭐의 넘버냐면 얘가 지금 아까 그러니까 아까 식으로 치자면 얘가 반지름 R인 거고 얘가 반지름 스몰 r인 겁니다. 그랬을 때 얘와 얘가 충돌을 해서 새로운 드랍이 생기는데 그 새로운 드랍의 넘버가 델타, 그 새로운 드랍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 늘어나라 라는 소리죠. 그죠? 요 식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요 식을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여기가 5, 아까 그자 그대로 넣은 거예요. 여기가 5고 0.01이고 20이니까 곱하면 100, 0.01, 1이니까 숫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약분하면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세제곱 센티미터당 1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 새로운 매스 m, 여기서 m은 m'하고 m-m'하고 더하면은 m이 되니까 이것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매스. 예. 그러니까 얘가 아까 매스가 10이었었고 얘가 1이니까 얘는 11이 되겠죠. 질량이 11짜리인 드랍의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플러스 1이 되어라라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아까 우리가 원하던 식인 거죠. 그죠? 모두가 10.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되는 녀석이 하나가 생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예. 이렇게 풀면은 예, 11이 된 녀석이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하나가 증가한 거죠. 그럼 나머지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그 나머지 운명은 여기 아까 그 빼기에서 계산이 되면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적었던 식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빼기 있죠, 그죠? 예, 다른 드랍이랑 충돌해가지고, 예, 넘버를 잃게 되는 그 식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 드릴까요? 0부터 무한대까지 n의 m, 그 다음에 k의 m, m', 그 다음에 n의 m', dm', 이런 식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 지금, 예, 만약에 10자리가, 예, 지금, m은 11이구나. 예, 여기서 m은 11인데, 11자리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예, 다른 것들과 충돌을 해서, 예, 생기는 결과만큼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계산을 해보면,
10자리가 5개 있었겠죠. 그죠? 10자리가 5개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한 녀석은, 예, 요걸 그냥, 만약에, 그냥 m이, m'이나 m-m', 그냥 m이 만약에 10이었으면, 여기 빼기 과정 중에서 그 하나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때는 요 m을, 지금 여기, 아까 생기는 거는 요 m'이 10이고, m-m'이 1인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면, m짜리가 플러스 m, 그러니까 11짜리가 플러스 1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다시 요 식에다가 다른 거를 계산을, 저기다가 만약에 요 m이 10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 m이 10인 상황이고 요 m'이 1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예. 이것도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5고 그때는 요게 0.01이었고 아까 계산했으니까 요게 2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1이죠? 마이너스 1이 생기는 거죠. 뭐가? m이 10인 경우. 예, m이 10인 경우에 마이너스 1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물리적인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요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10자리가 5개 있었는데 그 중에 10자리가 하나 없어지고 충돌에 의해서 11자리가 하나 생기고 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더 설명? 잠시 째려볼 시간? 1세대 질량이 10이 한 개 늘어난다는 의미,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하고, 자, 다시 한번. 옵스. 마이너스, 이거 식 써야 되는데, 이따가 쓸 거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n의 m, k의 m, m 프라임, n의 m 프라임, dm 프라임. 자, 요 식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 때, 요 식은 지금, 자, 여기서 나오는 m은, 예, 여기서 지금, 요 m은 뭐 어떤 값이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m짜리인 것의 수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아까 요게 큰 게 질량이 10이었었고, 요 작은 게 질량이 1이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m'이 10이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시츄에이션, m'이 10이고, m-m'이 1이고, m이 11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게 생성인 거죠. 예, 요거는, 예, 11자리의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서 보면은 m'이 10이고, m-m'이 1인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매스가 10인 것의 넘버는 우리가 5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여기다 적을까? 예. 여기 지금 너무 밑이라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n의 10은 5고, 그 다음에 n의 1은 20이고, k의 10,1이 들어가면 얘는 0.01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단위 다 그냥 무시하고, 예. 단위 다 그냥, 예, 뭐, 세제곱센티미터니 뭐니, 뭐 그런 걸로 이따 칩시다. 자, 처음 상황에서 m'에다가 10을 넣고 여기다가 1을 넣읍시다. 그러면은 n의 10은 우리가 5인 걸 알고 있고 n의 1은 20인 걸 알고 있고 m'이 10이고 m-m'이 1이니까 k의 10,1인데 그건 우리가 0.01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생성텀에 의해서 어떤 것이 변하냐면은 요게 m이 변합니다. 근데 m'이 10이고 m-m'이 1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m은 11이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11자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1의 생성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요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dn의 매스가 11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생성텀에 의해서 5, 0.01, 20 해가지고 곱하면 1이니까 이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m에다가 11을, 요 텀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m이 11인데 n의 11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없죠. 그죠? 원래 11짜리가 얼마였는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생각해 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로 보면은, 예, 질량이 11인 녀석이 하나 생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걸 계산을 해서. 그죠? 자, 두 번째 요 식에서는 뭘 집어넣냐면, m에다가 10을 집어넣습니다. m에다가 10을 집어넣고 m'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m이 10입니다. m이 10인데 그러면은 m'이 1이면 m-m'은 9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하고 9하고 충돌을 해서 10이 생기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보는 아는 게 없죠. 그죠? 왜냐면은 9짜리가 얼마가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 다만 요렇게 넣었을 때 요거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m이 10, 여기 10이고 여기가 1이면은 요 텀은 이제 우리가 아는 텀입니다. 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렸다면은 10하고 1인 나머지 n은 전부 다 0으로 놓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러니까 n의 11은 애초에 0이었고 n의 9도 애초에 0이었다고 생각하면 뭐 사실 별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생각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답이 0인 걸로 간주가 되는 거니까. 예. m이 10이고 m'이 1이면은 예. 요거는 5가 되고 요거 20이 되고 요거 0.01이 됩니다. 그래서 1인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어디에 걸려면 m이 10이니까 현재 예. n 가로 열고 10 그러니까 매스가 10인 것들의 넘버가 되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되냐면 dn의 매스가 10인 게 이 텀에서는 이 텀은 지금 새로 생기는 게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 거 전부 다 0이라고 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죠. 요것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요? 약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예.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게 숫자를 넣으면 사실 훨씬 쉬워요, 이해하기가.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생각하시면 되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 요렇게 식을 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예, 11짜리가 하나가 늘어나고 10짜리가 하나가 감소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 그러면 수식상 마이너스 뒤쪽 적분하는 식은 n의 n-1 n의 n-1 좌항에 들어가는 n과 우항에 들어가는 n'의 관계 예. 수식상 마이너스 뒤쪽 적분하는 식은 n의 n-1에 지금 그게 헷갈리고 있는 건데 요걸 가지고 요 m을 지금 그러니까 질량이 m인 것의 넘버 컨센트레이션을 쭉 보자 하는 겁니다. 질량이 1인 건 어떻게 이 식에 의해서 질량이 1인 건 어떻게 변하나 2인 건 어떻게 변하나 3인 건 어떻게 변하나 점점점 10인 건 어떻게 변하나 11인 건 변하나 20인 건 어떻게 변하나를 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지학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요 m을 우리가 계속 변주를 줄 수 있어요. m을 변주를 줄 수 있는데 이 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는 건데 지금 아까 쉽게 생각해서 n의 10은 5고 다시 써보면 n의 1은 20인데 예, 나머지 n의 otherwise 예, 다른 값들은 10하고 1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라고 칩시다. 예, 여기에 10하고 1 말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0이라고 칩시다. 예, 이렇게 일단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딱 투 타입만 있는 거예요. 질량이 10인 것과 질량이 1인 것만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m에다가 1을 넣으면은
dn의 1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dn의 2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dn의 3, dn의 10, dn의 11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식에 의해서 dt 여기다 아까처럼 dt 여기다 곱해서 예, 여기 dt가 저기 하면은 여기다 그냥 여기다 dt 곱해버리면 됩니다. 예, 커널에다가 그러면은 요 커널이 정확하게 볼륨 단위 시간당이 아니라 그냥 예, 볼륨 값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m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겁니다. m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요 식에서 그러면은 m'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냐면은 0부터 1까지 변하는데 없죠? 예, 다른 드랍은 없습니다. 그죠? 1을 생성할 수 있는 충돌이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텀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예, 요 텀은 계산이 될 건, 요 텀은 계산이 되겠네요. m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0이 되다가 m'이 10인 경우에는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m이 1이고 만약에 m'이 10이면 지금 m이 1인 경우 요 경우를 볼 겁니다. 그러면 m이 1이고 m'이 10이면 요 값이 0 아닌 어떤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 요 숫자가 바뀌겠죠? 요게 20이고 요게 5죠. 그죠? 예,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 여전히 100이고 0.01이니까 예, 1일 거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dn의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이 식을 통해서.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dn의 2는 여기가 m이 2면은 뭐 그러면 m'도 1이고 m'도 1이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예, 커널을 제로 놔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죠? 예, 우리는 여기 커널 값이 예, 커널 값도 마찬가지로 10,1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칩시다. 계산을 단순하기 위해서. 예, 나머지는 그런 거 다 없다고 칩시다. 예, 나머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드랍이 있어봐야 충돌도 안 하고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죠. 차소영 학생의 말대로 결과는 개수가 보존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개수는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예, 충돌에는 결과적으로 개수가 보존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줄어들어야 되겠죠. 질량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한번 봅시다. 예, 10하고 1일 것만 충돌되어 있기 때문에 n의 2는 예, 변하지 않습니다. 3도 변하지 않고 쭉쭉쭉 다 0일 겁니다. 자, m이 10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m이 10인 상황에서는 여기도 다시 어게인 요 식에서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텀이 없죠. m'이 1이면 여기 m-m'이 9인데 9짜리는 없죠. 다른 게. 그러니까 여전히 10인 게 생겨날 여지는 없죠. 지금. 그죠? 요 텀에 의해서 생겨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요 텀에 의해서는 계산되는 게 하나 있네요. 그죠? m이 10이고 m'이 1이면 계산이 하나가 되죠. 그죠? 요거는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게 되겠죠. 예. 여기가 5고 여기가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면 100이고 0.1 곱하니까 1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 지금 요 상황을 다시 한번 지금 요 상황을 가지고 요 11개의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dn의 10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계산이 그렇게 되겠죠? 계산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m이 11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예, m이 11인 상황은 여기서 계산이 하나 되는 게 있어요. m'이 10이고 m'이 10인 상황. m'이 10이면은 m은 10이고 m은 11이고 m'이 10이니까 m-m'이 1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0 아닌 요 값이 생기는 거죠. 그죠? 0이 아닌 어떤 값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다시 어게인 5고 20이고 0.01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m이 11인 상황에서는 예, n의 원래 11은 원래 없었으니까 0이었으니까 여기는 다 계산해 봐야 0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왔냐면 1자리 하나와 10자리 하나가 서로 충돌해서 1자리 하나가 없어졌고 10자리 하나 없어졌고 대신 11자리가 하나 생겼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하나 줄었고 질량은 보존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5개짜리 50이었는데, 그러니까 5개짜리가, 여기 쓰면 안 되는 영역이지. 아까는 계산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5개짜리가 10개 있어서 50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5개짜리가 51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 평균 매스가 10.2라고 해석이 되겠구나. 그거 말고 다른 여지가 없겠구나가 된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거는 이제 Continuous Collection Equation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게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5개가 있는데 충돌을 0.2번 했어 라는 게 뭔 소리야 를 해석하는 것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같을 여지가 있지만 요 5개짜리가 충돌 확률이 0.2야 라는 게 여기서는 모두가 5개가 그냥 매스가 51이 됐네? 그럼 개당 매스가 10.2겠군 이라고 결론이 나는데 여기서는 1자리가 그러니까 얘가 큰 게 5개인데 충돌을 0.2번 한다는 소리는 5개 중에 한 놈이 충돌하는구나 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자리가 하나 줄고 10자리가 하나 줄어서 11자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서는 아까 그 0.2라는 값이 어떻게 해석이 된 거냐면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이 된 거예요? 여기는 0.2가 여전히 충돌 횟수인 거죠. 0.2번 충돌했다가 되는 거죠. 그게 그냥 whatever 어떤 값이 됐든지 간에 음수만 아니면 땡큐인 거죠. 음수가 음수 뭐 마이너스 0.5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될 테니까 음수가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걸 거고 0.2번 충돌했다 그냥 충돌 횟수를 알려주는 값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 식에서는 지금 0.2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충돌 확률이 0.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놈이 충돌을 한다. 나머지 4개는 충돌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름이 뭐라고 붙었냐면은, 그래서 요 식에 붙은 이름이 Stochastic Collection Equation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뭐 이렇게 임의적인 난수적인 대충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식의 이름이 붙은 게 Stochastic Collection Equation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식에 이렇게 스토캐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를. 왜 그러냐면은 스토캐스틱은 뭔가 임의적인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런 느낌이 강한데 여기는 전혀 난수를 발생시키지 않았죠. 그죠? 이 식을 푸는데 난수는 요만큼도 동원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이 식에서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이 스토캐스틱이라고 앞에 이름이 붙었냐면은 요 0.2라는 요렇게 나오는 숫자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붙여진 겁니다. 요 0.2가 충돌 횟수가 아니라 충돌 확률이야 라고 해석되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10자리가 오직 한 놈밖에 충돌을 안 했거든요.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안 줄었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안 줄었거든요. 요 5개 중에서 10자리가 실제로 10이 넘버 컨스트레이트 준 거는 하나밖에 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은 5놈 중에 한 놈만 충돌에 성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충돌 확률이 실제로 0.2라고 칩시다. 그러면 진짜로 5놈 중에 한 놈만 충돌할까요? 어떨까요? 진짜로 그런가요? 충돌 확률이 0.2야. 근데 5개 있어. 그럼 그 중에 진짜 한 놈만 충돌하나요? 아니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그죠? 충돌 확률이 0.2야. 그런데 5개 있어. 그러면은 그 중에 오직 한 놈만 충돌 확률 이거 얼마인가요? 고등학교 때 배우죠? 5C1 0.2가 일어났네요. 한 녀석. 나머지 충돌하지 않을 확률 0.8이 4번 일어나야 되는. 이거 그 유명한 이항정리죠? 사실은 충돌이 정확하게 한 번 일어날 확률은 이거죠? 그죠? 충돌이 2번 일어날 확률 있습니다. 5C2 0.2의 제곱 0.8의 세제곱이 이게 충돌이 2번 일어날 확률입니다. 실제로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예. 재수가 좋으면 5개 다 충돌할 수도 있지. 충돌이 0.2번 일어나. 생각해보면 단위 시간 동안 충돌이 0.2번 일어날 거예요. 델타 t 동안. 예. 그런데 그거를 충돌 확률로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 그럼 5개가 다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충돌 확률이 0.2라고 그러면 운이 좋으면 5개 다 충돌 확률 5C5 0.2의 5제곱 0.8의 0제곱 예, 5개 다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사실은 시츄에이션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서 아까 그 1이라는 거는 요 확률 분포의 이항 분포의 평균 값일 뿐이죠. 그죠? 아, 고등학교 때 나오는 예, B의 n, p를 따를 때 어떤 x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표기법 반갑죠. 오랜만에 보니까 예,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따를 때 x의 expectation value는 np 이거 고등학교 때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대학 때 여러분들 대학에 와서 확률 통계를 다시 배웠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예, 사실은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대값만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스토캐스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스토캐스틱이면 난수적이고 임의적이어야 되는데 뭐가 임의적이야? 다 결정되는데 5개 중에 딱 하나 충돌할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토캐스틱하지 않죠. 네. 5개 중에 딱 하나가 충돌할 건데 5개 중에 가끔 2개도 충돌하고 4개도 충돌하고 어떨 때는 하나도 충돌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야 무언가 스토캐스틱이지.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5개 중에서 딱 하나만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이퀘이션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다가 스토캐스틱이라고 S를 붙이지 않고 어떤 논문을 보면은 그리고 어떤 교과서를 보면은 앞에다가 K라고 붙여주는 키네마틱 컬렉션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게 스토캐스틱하지 않다라는 신념을 머릿속에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튼 지금 요 관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런 거 하니? 요게 0.2라는 숫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1을 넘어가요. 1을 넘어가면 스토캐스틱이든 여기 저는 스토캐스틱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요 숫자가 만약에 1을 넘어가면 스토캐스틱이나 컨티뉴스 컬렉션 이퀘이션이나 결과가 같습니다. 예. 이게 결과가 달라질 때는 요게 1보다 작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모델 타임 스텝이 굉장히 짧거나 예, 요 부딪혀야 될 파티클이 레어해서 드물어서 예, 곱했을 때 이렇게 1보다 작은 값이 흔하게 나올수록 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1보다 커지게 되면 양쪽 모두 Continuous Collection Equation, Stochastic Collection Equation 모두 결과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곱한 게 0.2가 아니라 2라고 하면은 예, 모두가 10에서 모두가 12가 되는 결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계산해보면 돼요. 예,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여러분들 보통 집에서 복습을 하시죠? 예, 복습하실 때 지금 제가 K를 0.01이라고 놨었잖아요? K를 0.1이라고 바꿔보세요. 요걸 5라고 하고 20이라고 똑같이 두고 얘를 10배로 증가시켜서 예, 그 다음에 아까 Continuous Collection Equation과 Stochastic Collection Equation에서 각각 이게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 둘의 결과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항상 수업 시간에 그러지 않나요?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설명하고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은 왠지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이해가 됐어. 그런데, 예, 노트를 넘는 순간, 혹은 강의가 끝나는 순간, 예, 보통 다 까먹습니다. 예,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거의 100% 기억이 안 나요. 예, 언제 기억나나요? 시험 보기 전에 기억나죠. 시험 보기 전에 노트를 펼쳐놓고 잠시 머릿속 저 한가운데 있던 기억을 막 끄집어내는 거죠. 예, 뭐 그럴 때나 조금 생각나면 모를까. 예, 보통 까먹어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손으로 직접 본인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언가 이거군 이라고 조금 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요 K 값에다가 한번 변주를 줘보시죠. 그러면은 아까 요게 했던데 요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예, 아까는 요게 요렇게 해서 0.2가 됐던 거고 이렇게 되면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 실제로 정말로 요 두 개와 결과가 같은 건지, 예, 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Continuous Collection Equation과 Stochastic Collection Equation이, 예, 왜 하나는 Continuous라고 부르고 하나는 Stochastic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막 되게 길고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설명을 잘 못하는 건데, 예,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숫자 넣고 그냥 하나하나 계산해 보다 보면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해 보면은, 첫 번째 식은 이 결과가 이렇게 된 거군, 두 번째 식은 이렇게 해석이 된 거군,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다시 좀 세워볼까? 예.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을 다시 써볼까요? D n의 매스가 m인 것의 넘버 컨센트레이션은 0부터 m까지 n의 m 프라임 k의 m-m 프라임 n의 m-m 프라임 경계선에 다 왔어. dm 프라임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n의 m k의 n, m 프라임 그 다음에 n의 m 프라임 dm 프라임, 요게 우리가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기 환경방에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군요. 이게 충돌이 물방울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고 에어로졸도 충돌에 의해서 성장하죠. 그죠? 에어로졸들도 지들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매스가 커집니다. 그 에어로졸의 충돌도 이렇게 풉니다. 참고로. 예, 컨티뉴어스하게 풀지 않고, 예, 제대로 된 에어로졸 충돌 모델들은, 예, 걔네들도 에어로졸의 충돌도 이런 식으로 풀어요.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을 가지고 풉니다. 예, 환경방에 계신 두 분들은 좀 더 알아두실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다른 데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또 환경방이랑 비슷하네. 대기화학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화학식,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NO랑 NO2인가? NO2가 O2랑 만나나? 그래갖고 NO랑 O3랑 생기고 이러죠? 그 다음에 O3가 광분해돼가지고 O하고 O2하고 되고, NO하고 O하고 돼가지고 이거 NO2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낙스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혹시 학부 때 혹시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배운 거 같죠? 예, 물리기상학이니 혹은 이런 데서 아마 환경과학이니 이런 데서 아마 오염 시간에 좋습니다. 예, 다 배우셨군요. 이거랑도 뭔가 비슷한데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해 보면은 무언가를 만드는데 질량 m짜리 농도가 생기는데 여기 생긴 거 보면은
M이라는 걸 만들 때 M은 안 들어가죠, 그죠? 그죠? M이라는 걸 만들 때 당연히 M이 들어갈 리는 없죠. 그죠? M 아닌 다른 것 두 개가 모여서 M을 만들죠. 그러니까 질량이 10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는 10자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1부터 9까지가 들어가겠죠. 예. 없어지는 거는 10에 비례해서 없어지죠. 10이 다른 것과 충돌해서 없어지죠. 이거 대기 화학식이랑 사실 똑같아요. NO가 어떻게 생기나요? NO가 어떻게 생기냐면 NO 아닌 것들이 합쳐져서 생겨요. NO2하고 O2하고. 예. 그 다음에 NO가 언제 없어지나요? 다른 것과 결합해서 없어져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식의 구조가 대기 화학식의 구조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기 화학에서 모델링을 할 때 요걸 이제 모델링하는 계산 도구가 있는데 그거나 얘를 모델링하는 도구나 그게 거의 같습니다. 물론 고려해야 될 게 조금 다르거든요. 예, 반응 속도의 차이가 워낙 얘는 차이가 나서 오염 시간에 배우죠. 이거 하나는 뭐 되게 빠른 반응이고 예, 여기서 가리려면 O2는 되게 많다든지 예, 뭐 하나 뭐 이렇게 광분해 있고 뭐 이런 거 배우죠. 예. 여튼지간에 예, 요거 가지고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D 예를 들면은 예, NO 예, DT는 예, K 곱하기 NO가 어떻게 생성되냐면은 NO2의 농도 곱하기 O2의 농도 K1 요거의 반응식을 계수 K1, K2, K3라고 하면은 예, 마이너스 예, K1에 의해서 NO2, O2 합쳐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K3에 예, NO5가 되거든요. 예. 생각해보면 NO의 단위시간당 변화율이 NO2와 O2 그 다음에 요걸 마치 컬리전 커널 비슷하게 보고 그 다음에 빼기 NO 자기 자신 여기 반드시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NO와 다른 것이 결합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컬리전 커널과 비슷한 그래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예, 이것과 구조가 매우 비슷하죠. 그죠? 예.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뭐 대기 오염 시간에 요 반응식도 아마 어디서 보셨을 겁니다. 대기 오염 시간에 잘 배우셨으면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반응식 쓰는 거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그쵸? 요 반응식은 보신 적 있나요? 그죠? 예, 사실 그래서 요 반응식이나 예, 요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이나 같은 구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상엔 재미나는 일이 참 많아요. 자, 아무튼 얘를 그래서 대기 화학 시간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원 대기 화학 과목이 없죠. 대학원 시간에 안 돼 있죠. 개설 안 돼 있죠. 제가 잘 몰라서. 예, 없죠. 나중에 이두일 학생은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심심하면 하나 개설할지도 모르는데 이두일 학생이 그때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고 예, 뭐 아마 대기화학을 배웠다면은 대기화학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제 요 아까 써놨던 그걸 이제 넘버 컨센트레이션을 실제로 수농도를 계산하는 걸 배웠겠죠.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고 예, NO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낙스 농도라고 하죠. 예, NO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NO2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마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얘는 안 배웠다 치고 얘를 그럼 이제 수치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수치적으로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빈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스펙트럴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펙트럴은 드랍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요렇게 예, 스펙트럼 원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면은 파장별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예, 파장별로 몇 나노미터는 얼마고 몇 나노미터는 강도가 얼마고 몇 나노미터 강도가 얼마고 이렇게 그린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 것처럼 드랍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각 크기별로 잘라가지고 걔의 크기를 이렇게 쭉쭉쭉 계산한다고 해서 얘를 이제 스펙트럴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 각각 안에 요게 일종의 바구니처럼 요 첫 번째 바구니에는 몇 개가 들어있고 두 번째 바구니에는 드라이 몇 개가 들어있고, 그래서 바구니를 뜻하는 영어 단어 bin을 가지고 와서 bin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초창기에
제가 거의 초반에 썼던 논문에 보면은 예, 그런 말을 썼어요. 스펙트럴 빈 모델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별로 맞지 않는 모델이에요. 맞지 않는 네이밍인 거예요. 예, 의미가 중복된 거죠. 그러니까 예, 스펙트럴 빈 모델이라고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의미가 좀 중복된 느낌이 있는 거고, 스펙트럴 모델인지 빈 모델인지 예, 둘 중에 하나만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우리는 현재 지금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충돌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 생각을 해봅시다. 충돌을 어떻게 할 건가? 자, i번째 빈하고 j번째 빈의 충돌을 생각해 봅시다. 예, i번째 빈하고 j번째 빈의 충돌이에요. 예, i's 빈과 예, j's 빈의 충돌을 아까 요런 지금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모델링 하지 않아요. 예, 이거를 일단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얘를 똑같이 요 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요것의 컨셉만 가져와요. 예, 요것의 컨셉만 가져옵니다. 참고로 이 식을 그대로 모델링 했던 논문도 있습니다. 예, 그대로 요 식을 그대로 요 적분식을 계산했던 모델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베리 앤 라인하르트 1976년에 나온 논문인데, 예, 제스에 나온 논문인데, 예, 요 논문은 실제로 요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컬리전 커널도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 요거는 어쨌든 넘버 컨센트레이션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넘버 컨센트레이션 알고 있다 치고, 컬리전 커널은 여기 왜 컴마 m 프라임을 빼먹었네? 예. 컬리전 커널도 이렇게 뭐 근사하는 멋진 방법을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얘를 실제로 수치적으로 되게 정확하게 풀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요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을 푸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이걸 수치적으로 푸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얘랑 결과를 비교해요. 얘랑 결과를 비교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비슷하면은 잘 된 거예요. 예, 보통 그런 식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만큼 얘가 잘 풀릴 때는 정확해, 예, 라는 그런 게 담보되어 있는 방식이었었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요 논문의 그 수치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은 매스 컨저베이션이 안 돼요. 예, 그냥 우리는 결론만 알고 있읍시다. 그리고 이것까지 이제 이 논문이 실제로 얘를 어떻게 풀고, 왜냐면 우리 이렇게 안 풀 거니까, 예, 베리앤 레이나르트 방법으로 안 풀 거니까 굳이 그걸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어디서 구름 물리를 배웠어, 구름 물리를 모델링하는 법을 배웠어 라고 하려면은 상식 정도로는 예, 알아두어야 하는 이야기라서 얘기하는 건데, 76이 아닌가? 74인가? 이거 헷갈린다. 그러고 보니 74 같네? 죄송합니다. 74 같아요. 제가 맨날 BR74라고 불렀던 기억이 다시금 나서 74년 논문 같아요. 76년에도 논문이 있긴 한데 요 솔버는 74년에 있어요. 74년 논문을 이렇게 보면은 몇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 잘 안 되고요. 질량 보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질량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모드가 딱 하나 있는 그런 나이스한 쉐입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해지고 이러면은 계산이 부정확해지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해요. 그래갖고 최근 들어서는 여기서 나온 요 개발 방법으로 실제로 얘를 풀지 않아요. 거의 웬만한 괜찮은 모델에서, 빈 마이크로피스 모델에서 이거를 가지고 푸는 논문은 없어요. 푸는 모델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방정식은 실제로 되게 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한쪽은 미분이죠. 한쪽은 적분이고, 이거를 인티그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식적으로 풀 때. 인테그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게 여러 가지 좀 처리해줘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컨셉추얼하게만 가져오는데, 아까 봤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결과적으로 그 충돌 확률에 따라서 1자리가 하나 충돌하고 10자리가 하나 충돌해서 11자리가 하나 생기는 이런 결과였었죠. 결과적으로 저렇게 됐었죠. 그죠? 아까 뭐 식이 되게 복잡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이렇게 되죠. 1자리가 마이너스 1, 10자리가 마이너스 1, 11자리가 플러스 1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요 컨셉만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i번째 빈하고 j번째 빈은 충돌을 시키면 i번째 빈의 매스가 예를 들어서 mi고 거기에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ni였다 칩시다. 그러니까 요 mi는 단위 질량이에요. 단위 질량. 예. 그러니까 그 단위 드랍 하나의 매스. 걔는 요 빈 전체의 넘버 컨센트레이션. 예, 요게 그 빈 전체의 매스가 아닙니다. 예, 요거는 mass per drop. 예. 여기는 그러면은 NJ라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얘네들이 충돌해요. 예. 충돌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길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생기는 매스는 M의 I 플러스 M의 J가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요런 새로운 드랍이 생길 겁니다. 그죠? 1자리하고 10자리가 충돌을 하면 11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네.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I는 감소가 될 겁니다. 네. DNI는 감소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감소가 되냐면, 아까 어떻게 감소가 됐었죠? 요게 5고, 요게 0.01이고, 요게 20이면 곱한 것만큼 감소가 됐었죠? 그죠? 곱한 것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NI, NJ, 그 다음에 K의 I, J. 요거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죠? 예, I번째 빈의 넘버 컨센트레이션, J번째 빈의 넘버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걔하고 걔 사이의 컬렉션 커널. 다시 한번 요 컬렉션 커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 파이의 R 플러스 R의 제곱에, 그 다음에 절대값 V의 R 마이너스 V의 R, 그 다음에 곱하기 이피션시, 컬렉션 이피션시. 컬렉션 이피션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할 아저씨가 쓴 홀이라고 읽는지 할이라고 읽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분이 쓴 1980년 논문에 예, 요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각 조마다 한 명씩 하고 있죠? 예. 그 인터폴레이션 읽어드리는 방법을 아마 하고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이 되겠죠. i번째 빈의 크기 알고 있고, j번째 빈의 크기 알고 있고, i번째 빈의 터미널 벨로시티 알고 있고, j번째 빈의 터미널 벨로시티 알고 있고, 컬렉션 이피션시는 지난 시간에 준 거 가지고 인터폴레이션에서 계산하고, 그럼 요 값 전체가 계산이 되죠. 그럼 컬렉션 커널이 계산이 됩니다. 넘버 컨센트레이션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DNJ도 얘랑 정확히 같아지죠. 마이너스 얘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새로 생기는 드랍, 여기 첨자가 없는 거에 주의하세요. 이건 새로 생긴 드랍이에요. 요 매스가 M인 드랍에 새로 생긴 것도 개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개 충돌해서 두 개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페어죠, 말하면. 세 개 충돌해서 세 개가 되는 거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빈 모델에서 그래서 요 방식을 컨셉추얼하게 푸는 게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빈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트란 식으로 쓰면은 두 i는 1부터 점점점 n 빈 쓰고, 그 다음에 두 j는 i n 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여기 1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더블 카운팅을 피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예, 여기가 1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예, 더블 카운팅을 피하기 위해서. COUNT. 예, 중복해서 세는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번 빈, 2번 빈 충돌하는 거랑 2번 빈, 5번 빈 충돌하는 게 사실 같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한 줄로 놓고 보면은. 예. I 드랍과 J 드랍이 2차원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면은. 예. 드랍 스펙트럼은 그냥 한 줄 있는 거고 2번, 5번 충돌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중 루프로 계산하다 보면은 2번, 5번 될 수도 있고 5번, 2번 계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J 요 뒤에 걸 I부터 계산하게 만들면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1부터 I라고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말하자면 대각선의 2차원 배열로 생각하면은 그 대각선 잘라서 위쪽 혹은 아래쪽 반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쪽 이쪽 반만 계산하든지 아니면 대각선 아래쪽 반만 계산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나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넘버 컨센트레이션을 줄여주면 되네. 그리고 새로운 것의 넘버 컨센트를 늘리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새로운 드랍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빈 모델에서는 항상 요게 문제인 거예요. 컨덴세이션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죠? 컨덴세이션에서도 보면은 1g, 2g, 4g이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컨덴세이션 과정에 의해서 2g짜리가 2.4g이 됐을 때 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결국 문제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이상한 수치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레귤러 사이즈 빈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딱 정해놓은 픽스된 빈을 쓰기 때문에 픽스드 빈 스트럭처를 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레귤러한 매스가 나오면은 우리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컨덴세이션은 혹은 이베포레이션은 그나마 뭔가 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드랍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드랍이 다 성장하거나 다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산이 비교적 어떻게 돼요. 뭐 어드벡션 라이크하게 계산하기도 하죠. 어드벡션처럼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2번하고 4번빈하고 충돌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줄여서 여기 어딘가에서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드벡션처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고 계신 거죠? 예. 모델링 한다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컨덴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똑같진 않지만 모두가 어쨌든 질량이 증가해요. 이베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질량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간다 혹은 이 방향으로 일정하게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컬렉션은 그렇지 않아요. 컬리전은 여기선 줄고 여기선 늘고 뭐 이렇게 돼요. 이걸 만약에 결과물을 다 합쳐주게 되면은 뭐 이렇게 조금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빈 페어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이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요 베리앤 라인하르트에서 어쩌면 그렇게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얘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냥 이퀘이션 그대로 풀어버리는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얘를 이 새로 생긴 드랍을 결국 파티셔닝 해주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다시 파티셔닝의 문제인 거죠. 그죠? 지난번 컨덴세이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금 파티셔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2.4g짜리를 뭐 2g하고 4g으로 이렇게 쪼개서 주는, again 다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애초부터, 일단 first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g하고 4g하고 여기가 뭐 이게 1, 2, 4, 8, 16 이렇게 매스가 2배씩 증가하는 거라고 칩시다. 근데 2g하고 4g하고 충돌했어요. 그러면 6g짜리가 생겼겠죠? 그럼 그 6g짜리를 4g하고 8g에다가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도가 될 텐데, 그 컨덴세이션에서 했던 거랑 그럼 정확하게 같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매스를 알고 있고 6g짜리라는 걸 알고 있고 넘버도 알고 있죠? 그럼 걔를 매스와 넘버가 컨저브 되도록 4g하고 8g에다가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거 컨덴세이션 할 때 했죠? 파티셔닝 새로 해주는 거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진짜로? 네,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겠지. 네, 그렇게랑 또 그 방식과 똑같이 분배해줘도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나이스한 방법들이 많아요. 물론 아까 그 우리가 컨덴세이션 할 때 뭐 이렇게 어드벡션처럼 푸는 것처럼 예, 그렇게 1차적으로 푸는 것에 덧붙여서 좀 더 나이스하게 푸는 방법들을 실어 놓은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논문이 뭐냐면은 but 예, 이렇게 예. 단독 저자예요. 예. 안드레아스 보트 아직도 현역으로 계시는 분이고요. 예. 독일 분이고 아직도 가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예, 단독 저자로 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 2000 논문이 있고 1998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드랍을 어떻게 분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있고요. 이거는 아주 해피하게도 이건 PPM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뭔가 물리 과정을 지금 뭔가 모델링 해보자 했을 때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보면 PPM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죠? 어드벡션 관련해서 그리고 PPM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친절하게 쓴 논문이에요. 예, 논문에서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되는지 다 알려줬잖아요. 예, 보면은 그렇게 친절한 논문이 없습니다. 예, 이 논문도 보시면 예, 나중에 결과를 다 알고 보면은 이 논문대로 보면 따라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뭐든지 모를 겁니다. 예, 대신 이거는 아주 친절하게도 포트란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포트란 77인가 90 스타일로 짜여져 있고요. 예, 공개 코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구조로 쟤를 어떤 식으로 풀고자 한 건지를 이해하시고 걔를 그래서 컴퓨터로 우리가 코드화할 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실 저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남이 짠 코드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남이 짠 코드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 제가 코드를 짜야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실제로 저는 제가 코드를 짰어요. 심지어 그리고 2000년 논문에는 오타가 2개나 있습니다. 논문에 오타가 2개가 있어갖고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그 사람 논문에 나오는 식을 손으로 한번 다 유도해보고 그리고 2000년 논문은 조금 불친절해서 98년 논문에다가 어떤 거 이렇게 하나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98년 논문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98년 논문을 열심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방식이군 하고 이해를 하고 2000년 논문으로 가서 2000년 논문에서 뭐가 업데이트 된지 보고 2000년 논문의 오타를 찾아서 고치고 그거를 컴퓨터로 고치는 작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항상 보면 헤매게 마련이고 그리고 남이 짠 코드 갖다 쓰는 것도 뭐 그런 거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이분 홈페이지예요. 안드레아 보트의 홈페이지입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요거를 풀고 있는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다운받아다가 적당히 여러분들의 모델에 맞게 고치셔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요걸 짜려면은 그럼 되게 많은 게 필요하죠. 첫 번째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게 컬렉션 커널을 계산하는 게 필요하죠. 컬렉션 커널을 계산하는 거 필요할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컬렉션 커널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파이 다시 쓰면은 r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v의 r 마이너스 v의 r 그 다음에 곱하기 에타가 될 텐데 자 얘는 보면 생각해 보면은 맨 처음에 아싸리 결정되는 값이죠. 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델의 이니셜 과정에서 계산해 주면 되는 값이에요. 왜냐면은 반지름
뭐 혹은 요게 요것도 이제 요 에타도 결국에는 이게 R과 R의 함수가 될 텐데, 이거를 매 타임스텝마다 계산해 줄 필요가 없죠. 타임스텝마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죠. 예, 타임스텝마다 변한다 하면 뭐 온도나 압력이나 뭐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매 타임스텝마다 다시 계산해 줘야 되는 걸 텐데, 이거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터미널 벨로시티 항상 그렇고 레디어스는 볼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 컬렉션 커널은 맨 처음에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계산해 주어야 할 겁니다. 모델 타임 스텝 안에서 계산해 주면은 계산이 무척 많아집니다. 예, 그런 바보 같은 일은 버리지 마시고, 예, 모델의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 중에서, 예, 요거는 계산해야 될 거고요. 예,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 에타 계산하는 거 필요할 겁니다. 지난주에 한 명이 맡아서 하기로 했었죠? 그 한 명은 잘하고 계신가요? 각조에서? 예. 그래서 왜냐면 지금 파이는 숫자니까 알고, 반지름 2페어 있으니까 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터미널 벨로시티 지난 시간에 이미 다 했죠? 예, 그거 알 거고, 그 다음에 에타 한 명이 하고 있고, 요거 곱하면은, 예, 컬렉션 커널을, 그러니까 I, J의 형태로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그렇게 알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러면 그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예, 그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줄어든다를 계산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일 거고, 그러니까 2하고 4하고 충돌하면 2하고 4는 빼는구나, 예, 를 먼저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그 6자리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예, 라는 과정이 이제 모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뭐 우리가 되게 쉽게 하는 그 매스와 넘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분배하든, 예, 아니면 그 요 논문을 읽어보시고 이 사람이 공개한 코드를 봐서 아, 이렇게 분배하면 뭔가 좀 나이스하게 되겠는데? 라고 찾아보시든가 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논문은 사실 어떤 것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마치 얘를 어드백션처럼 풀어요. 그러니까 그 플럭스 메서드처럼. 그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가 뭐냐면은 어드백션 문제를 풀 때 그 이렇게 플럭스 기반으로 풀잖아요. 그죠? 플럭스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바운더리를 통과하는 플럭스를 계산하는 거죠. 파이나이트 볼륨이라는 메서드가. 그죠? 아, 그런 거였어? 라고 하면, 예, 그런 겁니다. 예. 파이나이트 볼륨이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원래 이 보트라는 아저씨가 원래 1988년에 사실 무슨 논문을 썼냐면, 예,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를 좀 예쁘게 푸는, 그러니까 마치 PPM처럼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로 어드백션을 좀 다른 식으로 풀어보자 하는 논문을 사실 1988년에 써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사실 여기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나이트 볼륨 메서드하고 뭔가 비슷하게 이 컬렉션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그 매스를 리디스트리뷰션하는, 예, 그 과정을 해결하는 코드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논문 나온 게 이제 98년 논문, 2000년 논문이고, 참고로 98년 논문에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커멘트도 있고 리플라이도 있습니다. 논문 읽어보면 그거 있는 거 알죠? 그 어떤 사람이 논문 내면은 다른 밖에 있던 저자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논문에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끄적끄적 해가지고 코멘트 온, 예, 지난번 논문 해가지고 써서 내면은 원래 저자가, 예, 당신이 지적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답변하는 글을 올리죠. 리플라이. 예. 그래서 어떤 논문이 딸린 코멘트하고 리플라이가 있으면은 그것도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 논문은 재밌어요. 코멘트가 되게 공격적이고 리플라이도 되게 공격적입니다. 예. 코멘트가, 예, 당신 그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있어! 라고 썼고, 리플라이는 아니야, 내 계산이 맞고 당신 계산이 틀려! 라고 쓴 논문입니다. 아주 익사이팅해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리플라이를 쓰면서 무언가 약간 수정한 답을 해요. 예. 아, 당신이 제기한 문제가 뭔 말인지 알겠어. 걔를 고치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내 원래 논문이나 그거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라이에서. 근데 사실 계산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리플라이를 읽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읽어보시고 2000년 제스 논문을 읽어보고 포트란 공개 코드를 찾아서 아, 코드로 이런 식으로 구현했군 이라고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각 조별로 개발하고 있는 코드에 붙여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컬렉션 과정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한 거? 질문? 거의 9시였어.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출 수가. 질문? 오늘 한 거에서. 그래서 지금 목표는 우리가 지금 21일이죠. 28일 날은 이제 그 첫 번째 매듭을 묶는 날일 거고 6월 4일 혹은 늦어도 6월 11일 안까지 요 컬렉션 과정을 구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컬렉션 과정까지. 그래서 요거까지 되면은 이제 완성된 웜 마이크로 피직스 모델이 됩니다. 예. 웜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난 구름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 거는 거의 그거밖에 없어요. 브레이커. 예, 그 물방울이 충돌하다가 이렇게 부서 이렇게 깨지는 거. 예, 그 과정 빼고는 거의 다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한 학기 수업만에 그래도, 예, 그럭저럭 돌아가는 클라우드 모델을 만드는 게 어딥니까? 된다는 전제하에. 예, 그 정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지막 시험은 지금 시험을 볼지 안 볼지 아직 고민하고 있고, 예, 일단 근데 조별 발표는 하나씩 할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의 질문.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예. 그래도 요번 이렇게 한 학기 우리가 수업을 막 정신없이 하고 나서 사실 그 모델링 수업이 좀 정신없는 면이 있어요. 막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스피드로 하시나 모르겠는데 한 학기가 정말 미친 듯이 지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화학 구름 모델링이 아니라 저 이제 대기화학 모델링 들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죠. 대기화학 모델링 수업 듣다 보니까 정말 한 학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게 막 어쨌든 지나가니까 모델은 만들어져 있어. 예,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화학식을 써놓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모델이 돼 있긴 돼 있었어. 예, 화학식을 입력하면은 막 그것대로 막 꾸덕꾸덕 계산을 하고, 예, 뭐 성층권 오존 뭐 이렇게 뎁스 뭐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고, 예,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어. 근데 지나고 났는데 내가 대기화학을 잘 이해했는가는, 예, 제가 물론 훌륭하지 않은, 그 당시 훌륭하지 않은 학생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잘 이해했는가 좀 약간 의문이 남아 있기도 했었어요. 예. 사실 그래서 약간 걱정스럽기도 해요. 구름물리 모델링을 하면서 어쨌든 모델은 여러분이 어쨌든 막 만들 텐데 구름물리를 잘 이해할까? 라는 걱정이 사실 있긴 합니다. 구름물리 수업을 물론 하긴 하지만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가 구름물리 모델링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물론 모델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컨셉추얼하게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 조금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스토캐스틱 컬렉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번 학기 했던 것 중에서 나 어디 가서 그래도 구름물리를 내가 우리 학교에서 대학원 수업에 배웠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서 뭔가 딱 하나만 그래도 다 알면 물론 좋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알 수 있다면은 뭐가 좋을까 라고 해보면은 요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을 이해하는 것, 컨티뉴어스 컬렉션 이퀘이션과 스토캐스틱 컬렉션 이퀘이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요 정도를 알면은 우리 그래도 컨셉추얼하게 그래도 뭔가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나름 공들여서 준비한 숫자랍니다.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게 숫자 넣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봐서 만든 설명법이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도 질문을 쓰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질문이 없는 것 같고 다음 주는 그래서 5주 전부 다 발표를 할 거고요. 발표 시간은 너무 짧게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3월 중순부터 했으니까 벌써 2달 반입니다. 2달 반 동안 지금까지 한 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길이가 좀 확보가 되게
발표를 해봅시다. 뭐 10분 안에 띡 끝내고 그러면은 약간 좀 그렇고 적당한 시간으로 발표를 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 준비해서 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